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차병원 혈액종양내과 문용화 교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암 환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라는 내용에 대해서 김슬기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월부터 근무하고 있는 김슬기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슬기 교수님, 항암 치료를 하면 왜 부작용이 생기는 건가요? 저는 항암제의 원리를 알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특히 세포 독성 항암제는 이렇게 빠르게 증식하는 세포들을 모두 죽입니다. 우리 몸의 대표적인 빠르게 증식하는 세포는 이제 골수에서 만들어내는 혈액세포들, 그리고 입안에 있는 세포들, 위장관의 점막들이 대표적이고요. 또 생식세포들, 난자와 정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항암제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빠지고, 울렁거리고, 속도 안 좋고, 또 불임과 같은 부작용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히려 환자분들이 또 이러시는 분도 있으세요.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선생님. 저 그러면 항암 치료 잘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또 역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환자분들이 간혹 계시죠. 그래서 부작용이 안 나타나면 오히려 불안해하시면서 이거 항암제 효과가 저에게는 없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뭐 부작용이 그럼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더 좋은 것이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제마다 또 환자마다 부작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이 부작용과 효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지금까지 항암제의 일반적인 부작용의 어떤 원리라든지 종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공의 시절에 그러니까 한 20년 전이겠죠. 항암 치료에 대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받을 때 항상 아침에 저희가 이제 입원 환자분들 회진을 이렇게 라운딩을 돌잖아요. 그러면 항상 환자분들이 이렇게 그 큰 비닐을 입에다 대고 꽥꽥거리면서 이렇게 구토하는 모습이 아직까지도 제가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항암제를 투약하면 왜 환자분들이 이렇게 자꾸 토하려고 그러고 오심이 생기고 그런 걸까요? 네, 항암제가 뇌와 또 위장관 점막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선 뇌와 위장관 점막에 작용하는 그런 약제들을 복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5-HT3 수용체 기량제, 그리고 NK1 수용체 기량제, 덱사메타손 이런 약들이 대표적으로 개발된 그런 약들이 되겠습니다. 오심을 줄이려면 여러 가지 좋은 약들을 쓰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근데 약으로 하지 않고 혹시 일상생활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약제 외에도 되도록 항암제 투여 전에는 과식을 한다든지 이런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른 크래커라든지 껌을 씹는다든지 얼음을 복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도움이 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심호흡하시고 이완된 상태에서 항암제를 투약 받으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암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면역력이 약화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백혈구 감소증인데요. 항암제를 투약할 때 백혈구 감소증이 생기면 왜 위험한 건가요? 백혈구 중에서도 특별히 호중구라는 종류가 떨어집니다. 이 호중구 세포는 우리 몸에 어떤 균이 침입을 했을 때에 경찰처럼 그 균들과 싸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호중구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 이런 균의 침입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증상으로서는 고열이 난다든지 덜덜 떨리면서 아주 몸이 힘든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당연히 반드시 바로 병원의 치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백혈구가 감소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제 열이 나거나 감염에 노출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암 환자들이 그런 부분을 굉장히 사실은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혹시 백혈구 감소증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백혈구 감소증으로 열이 나서 응급실에 오시고 이렇게 입원한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그것이 현저히 줄어들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중구 촉진제입니다. 그래서 미리 호중구 수치가 떨어지기 전에 장기 지속형 호중구 촉진제를 미리 예방적으로 맞는 것이죠. 그러면 거의 90% 이상 이런 호중구 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항암 치료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 중요한 부작용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백혈구 감소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어떻게 예방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환자분들이 자주 호소하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네, 사실 그러한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들은 대개는 원인 관계가 명확하고 또 항암 치료가 끝나고 난 후에는 또 서서히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약물을 사용해서 조절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약을 너무 안 드시려고 하기보다는 소염 진통제라든지 신경통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기간 짧게 복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식사를 잘 못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체력이 급속도로 안 좋아져서 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음식을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 한번에 대해서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아주 가장 많이 받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뭐를 먹어서 암을 좋아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잘 견디기 위해서는 체력 관리가 정말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먹기 싫어도 잘 드셔야 되고요. 너무 몸이 힘들 경우에는 식욕 촉진제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워낙 제품들이 잘 나와 있어서 영양 보충제라든지 고단백질 파우더라든지 이런 것도 지혜롭게 사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항암제 효과가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항암제를 투약을 하면서 사회 생활을 계속 이제 유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러면 제일 걱정되는 게 혹시 머리가 빠지면 어떡할까? 그리고 이게 손으로 뭔가 일을 할 때 손톱에 이렇게 자꾸 뭐 어떤 상처가 나고 손톱이 변성이 생기고 이러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주로 이제 여성암 환자들을 많이 대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모가 예방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약제에 따라서 또 탈모를 안 일으키는 약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많이 본인께 힘든 영향일 것 같다 싶을 때에는 미리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제를 잘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탈모를 일으킨다고 해도 사실 항암 치료가 끝나면 모두 다 머리가 대부분은 나기 때문에 너무 이미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손톱의 변화라든지 손발이 벗겨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또 손발톱 보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검게 변하는 것을 조금 예방할 수 있고 또 핸드크림이라든지 이런 보습 크림을 잘 발라주시는 것도 이런 각질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항암 치료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작용이 아예 없으면서 항암 효과만 나타나는 그런 약제는 아쉽게도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의사들이 항암 치료를 받으시라고 권유하는 것은 이득이 이런 부작용보다 훨씬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뭐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자연치유라든지 이러한 근거가 없는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항암 치료에 대해서 잘 알고 직면해서 암과 잘 싸우실 수 있도록 응원하는 바입니다. 네, 오늘 김슬기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항암 치료의 부작용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익한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항암 치료의 부작용이 무서워서 항암 치료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이제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잘 관리를 하시면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항암 치료를 열심히
정해진 대로 받으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